새벽 2시였습니다. 깜깜한 골목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며느리 윤미라의 소리가 새벽 2시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옥순 72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평생을 보내며 고추며 마늘이며 팔아서 손가락 마디가 다 굵어질 때까지 살았죠. 그런 제가 지금 한밤중에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 지훈이 앞에서까지 말했을 때요.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일이 시작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 장터에서 40년을 함께 장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차에 채소를 가득 실어 나르고요. 손님들이 한 개라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하나씩 더 얹어줬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샀어요. 25평짜리 단층 집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옥순아, 우리 이제 진짜 집주인이야. 하지만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들 도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다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현이와 윤미라가 이사 왔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가 났거든요. 손자 지훈이도 매일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다녔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윤미라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동네는 너무 낙후됐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투덜거리는 줄 알았어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만 했어요. 지훈이 교육 환경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도현이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말했죠. 이 집이 좋다고 아버지랑 함께 살던 집인데 왜 떠나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윤미라가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니는 옛날 생각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윤미라가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빨래를 널려고 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에서 저를 배제시켰어요.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요. 손자 지훈이조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며칠 후였어요. 도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뭔 서류고? 진명의 이전 서류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냐고 물었더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윤미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차피 도현이가 물려받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러자 윤미라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낡은 집에서 살 거냐고 했습니다. 낡았어도 내 집이라고 했더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가족이 다 피해본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훈이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윤미라가 지훈이 앞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지훈이가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윤미라는 그렇다고 곧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현이가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고집이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봤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윤미라가 말했어요. 도현이한테 그냥 둘이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윤미라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고 누군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갔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냐고 물었죠. 그냥 친구한테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이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자리는 없었고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윤미라가 도현이한테 속삭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냐고 했습니다. 도현이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윤미라는 이제 한계라고 당장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윤미라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했어요. 집 팔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여긴 내 집이라고 했더니요. 아니라고 이제 자기네 집이라고 했어요. 그때 도현이도 끼어들었어요. 제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너까지 그러냐고 물었죠. 어머니 혼자서는 이 집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윤미라가 소리를 질렸어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이제 내 집이라고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고 했더니요. 나가라고 말했다며 제 짐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이불이며 현관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결국 저는 한밤중에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골목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수첩이었어요. 까먹고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옥순아,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이걸 꼭 기억해라. 그 아래 적힌 내용을 보고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과 땅명의 손자 지훈 앞으로 증여 완료. 증여일 2021년 3월 15일. 인감도장 수첩 뒷면 비밀주머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요. 수첩 뒷면을 뜯어보니 정말 작은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감도장과 증여서류 사본이 나왔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구나. 골목에서 서류를 읽어보니 명확했어요. 집과 땅은 법적으로 손자 지훈이 소유였습니다. 도현이와 윤미라는 아무 권한이 없었던 거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훈이는 아직 미성년자였고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요. 도현이가 법정 대리인이라면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서울에서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저는 새벽 5시에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이 시간에 웬 전화세요? 성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민이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혹시 도현이를 믿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를 지키려던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요? 서울 터미널에서 성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성민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성민의 법무사 사무소는 작지만 깔끔했어요. 벽에는 여러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요. 성민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형수님, 형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성민이 설명해줬어요. 증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요. 지훈이가 진짜 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성민이 말하길 특별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다른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였습니다. 도현이가 지훈이 모르게 집을 처분하려 한 것이 바로 그 경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성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임시로 다른 사람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현이와 윤미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해봐야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요. 성민이 제 손을 다시 잡아줬어요. 형수님, 형이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그날 밤 성민의 집에서 묵었어요. 성민의 아내 순이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밥을 먹으며 순이가 물었어요. 도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아들을 두고 오빠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성민과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떨렸어요. 성민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증여 서류, 인감도장, 그리고 제가 쓴 진술서까지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할머님, 정말 손잡은 모르게 집을 팔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2주 정도라고 했어요. 그 사이 어디서 지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요. 성민이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걱정됐거든요. 형수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민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서류상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했구나.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구나. 터미널에서 내려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또 싸움이 날 텐데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미라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에? 도현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집에 왔다. 윤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남편의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현이와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도현이가 남편의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윤미라가 수첩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윤미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다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여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집 주인은 지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진짜라고 내 아버지가 직접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불러앉혔어요. 할아버지가 선물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냐며 이 집이 자기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미라가 끼어들어서 지훈이한테 할머니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이 있다며 신기해했어요. 도현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복잡한 일이라고 아직 지훈이가 이해할 나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기도 중학생이라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라가 화를 냈어요. 도현이한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변호사한테 문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뒀는지 알겠냐고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기특한 아이였어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맞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지훈이를 모두 지키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윤미라가 전화를 끊더니 말했어요. 변호사가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신청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깜짝 놀랐어요. 가정법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동생 성민이가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윤미라가 다급하게 도현이한테 말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뭔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는 이미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도 이제 안다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밤에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윤미라가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내쫓았다고 새벽에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지훈이는 도현이도 밀어냈어요. 아빠도 나쁘다고 할머니 편이 아니라 엄마 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집 앞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성민이가 왔나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순 할머님 댁이 맞냐고 물었어요. 도현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현장 조사차 왔다고 했습니다. 윤미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담당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미성년자 지훈이가 여기 있냐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나서서 자기라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인사하더니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은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훈이가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집도 할머니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과는 어떤지 물었을 때요.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손자를 어떻게 돌볼 계획이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돌봤던 것처럼 돌보겠다고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물었을 때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연금도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또 기록했어요. 윤미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담당자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도현이와 윤미라에게도 물었어요. 왜 집을 처분하려 했는지,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는지요. 윤미라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미성년자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윤미라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담당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현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미라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지훈이가 제 곁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민이 전화를 걸어 알려줬어요. 제가 지훈이의 임시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 지훈이를 지킬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윤미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도현이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지훈이만 밝았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윤미라가 지훈이를 데려가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지훈이가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자꾸 따라와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한다니요. 성민이 조언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윤미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더군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지훈이도 함께였어요. 담당 판사가 지훈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할머니와 살고 싶은지 말이죠. 지훈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섭냐는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가끔 무섭다고 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조치를 승인하겠다고 하더군요. 윤미라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은 아이의 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국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네요. 그날 밤 도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죠.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이에요. 도현아, 일어나거라. 하지만 단단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훈이는 절대 넘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도 지훈이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도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죠. 결국 도현이는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미라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도현이와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훈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가 키우실 거면 상관없어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자기를 버린 거죠. 며칠 후 도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와 지훈이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을 받아줘야 할까요?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와 함께 살아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반성했으면 괜찮아요.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를 용서해 주려 하는군요.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집안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지훈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였죠.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훈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말이죠. 도현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변했어요. 매일 일찍 들어와서 지훈이 숙제를 도와주죠. 저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살뜰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지훈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인사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미라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더군요. 지훈이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훈이한테 엄마 소식을 전해줘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이가 먼저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요. 기특한 아이였죠. 이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사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매주 주말마다 지훈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며 웃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정책이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더군요. 게다가 지훈이 교육비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더군요. 성민이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차근차근 해결했어요. 한 달 후 첫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지훈이한테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도연이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모범학생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저와 도연이가 함께 갔어요. 지훈이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시상식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정 환경이 안정되니까 공부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지훈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남편이었어요. 요즘 저는 다시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고추며 마늘이며 팔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해 주셨어요. 많이 걱정했다며 위로해 주시더군요. 장사를 하며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72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훈이도 방학 때는 저를 도와줘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죠. 도연이는 주말마다 장터에 와서 도와줍니다. 예전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윤미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지훈이한테 보내는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선물을 받고 잠시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심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좋은 엄마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이제 제 어깨를 넘었죠. 목소리도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 그런지 가끔 말대꾸를 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도현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죠.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드리더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친구가 할머니를 부러워한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죠. 장터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미라였어요. 1년 만에 보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지훈이를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엄마를 보고 어색해했어요. 윤미라가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랑 함께 서울에서 살자고 했어요. 새아빠도 생겼고 큰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죠. 좋은 학교로도 전학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결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죠. 아이가 엄마를 따라갈까 봐요. 지훈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윤미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냐고 따져 물었어요. 지훈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진짜 사랑해준다고 했어요. 엄마는 예전에 자기를 버리려 했다고도 했죠. 그 말에 윤미라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윤미라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소리치면서요. 지훈이가 저한테 안겼어요. 괜찮다고 위로해줬죠. 할머니, 저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말하더군요. 윤미라가 양육비 지급 중단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자기를 거부했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였죠.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장터 수입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넉넉했습니다. 도현이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지훈이도 양육비 얘기를 듣고 말했어요. 엄마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랑 아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의젓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휴가 때였어요. 도현이가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바다로 가자고 하더군요. 지훈이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행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할머니랑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3대가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죠. 바다를 보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도현이도 아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서 바라봤죠.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당신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최고라고 했어요.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끈끈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이렇게 가깝기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인연이었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이었습니다. 지훈이 성적도 계속 올랐어요. 선생님이 대학 진학 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미래를 생각하게 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소중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해줘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용기를 얻으신다고 하셔요.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선물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키가 훌쩍 자라서 저보다 한참 컸죠. 목소리도 완전히 어른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애교를 부려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부를 물어보죠. 할머니, 오늘 장터는 어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도현이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게 일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지훈이가 진로 상담 결과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법학 쪽을 추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정의감도 강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 삼촌 같은 법무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험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성민이한테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 기뻐하며 지훈이를 응원하겠다고 하더군요. 법학 공부에 필요한 책들을 사주기도 했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도현이와 상의해봤어요. 아들 교육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적금도 넣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훈이는 공부에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죠. 휴식도 필요하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학교 신문에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허락해줬죠. 아이가 쓴 글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썼더군요. 가족이란 무엇인지도 잘 표현했어요. 그 글이 학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지훈이를 잘 기르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 교육을 받은 아이가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미라가 재혼한 남자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지훈이한테 엄마 소식을 전해줘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자기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지훈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정말 마음씨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겨울이 되어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저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자고 하더군요. 75세가 된 저와 17세인 지훈이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눈사람을 완성하고 나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도현이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내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더군요.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했어요. 도현이가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집을 더 편하게 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보일러도 새로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훈이의 대학 진학만 남았어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싸울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지훈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했죠. 정말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할머니,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이인데 말이에요. 수능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훈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도현이도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응원해줬어요. 가족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지훈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했어요. 그 말만 들어도 충분했어요. 결과는 하늘이 정해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대학 합격 발표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원하던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학이었어요. 온 가족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민이도 축하하러 달려왔어요. 후배가 생겼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동네 이웃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지훈이가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제가 이런 손자를 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서울에 올라가도 주말마다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특한 마음씨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도현이도 있고 이웃분들도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지훈이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와 도현이가 함께 서울에 올라갔어요. 캠퍼스를 보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을 이룬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입학식 후 지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 짐을 정리해주며 당부했어요. 건강 챙기고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 말이죠. 지훈이가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훌륭한 법무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5년 전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77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간 후 조금 적적하긴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분들께 지훈이 자랑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부러워하시더군요. 손자가 그렇게 효자라니 복받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이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보살펴주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학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했어요. 꼭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도현이는 이제 부장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완전히 달라진 아들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지훈이도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77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장터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해요.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훈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훌륭한 법무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도울 겁니다. 도현이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믿음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의 선물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